결혼기념일이 없는 10년차 세미 노 부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애아빠들은 물론이고 싱글 남녀와 애 엄마까지 대상으로 만든 영상이다. 오늘 내용에서의 애아빠는 우리가 평범한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자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이상한 남자를 이 내용과 연관짓지 말아주길 바란다. 많은 애아빠들은 말한다. 애가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서 그런지 엄마 편만 든다고 한다. 그건 사실이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비교적 적어도 아빠 편이 되는 자녀들이 있다. 그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나도 극단적으로 엄마 편이었다가 극단적으로 아빠 편이 됐고 철들고 나서 결국 중립으로 돌아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릴 땐 더 오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의 편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로 좋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다.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내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데도 엄마의 안위를 늘 살핀다. 이걸 잘 모르는 애 엄마들은 자녀가 자기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고 착각한다.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도 애는 엄마가 좋다고 한다면서 말이다. 엄마가 나를 혼냈다고 내가 엄마를 싫어하면 나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애 입장에서는 엄마를 미워하면 안 된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엄마가 기뻐하면 나도 안전해서 다행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자녀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짝사랑이었다는 걸 헤아려 주길 바란다. 엄마가 꼭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힘들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행동이나 자세만 취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불쌍하고 아빠는 엄마만큼은 아닌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 엄마는 감정 표현도 못하냐고 물을 수 있다. 아니다. 표현할 수 있다. 단지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땐 아빠 편이 되기 힘들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다. 내가 우리 아빠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래된 취미생활과 집에서 아빠의 행동들을 드디어 이해하고 아빠 편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20대에 처음 시작했던 자취다. 집 문제부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게 되면서 말이다. 내가 만약 아빠가 구해준 집에서 아빠 돈으로 혼자 살기만 했다면 아마 나는 아직도 엄마 편이었을 거다. 어떻게 아빠 편이 됐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할 말은 아빠랑 보내는 시간보다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더 긴 자녀가 아빠 편이 되려면 자녀가 자기 한 몸 건사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집 밖에 있는 시간이 긴 남자들에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일하지 않거나 한가한 아빠라면 자녀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 그 상태에서도 자녀랑 시간 보내기를 꺼린다면 그건 문제다. 암튼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자취를 하면서 아빠를 안쓰럽게 여기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이렇다.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1인분의 관리비와 생활비를 직접 해결하면서 우리 아빠는 어떻게 4인분을 해낸 거지? 하는 놀라움과 충격이 컸다. 아빠는 정년퇴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30년 이상 조직 생활을 버틴 거였다. 얼마나 관두고 싶었을까? 난 20대에 3년밖에 못 버티고 뛰쳐나와서 결국 혼자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 아빠는 일을 설거지 미루듯 미룰 수도 관둘 수도 없었던 거다. 번아웃이 몇 번이나 왔다 갔을 거다. 어렸을 때 아빠가 취미생활 하시느라 주말에도 반나절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내가 자취를 하고 내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 수밖에 없었다. 집 밖에서 이미 식구들을 위해서 돈 버느라 식구들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보냈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 또 식구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아빠에게는 숨 쉴 틈이 필요했던 거다. 어린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아빠 보고 오늘은 집에 있으라고 하는 엄마에게 아빠를 놔주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어린 나는 엄마 편이 되어 엄마랑 같이 아빠를 붙잡았다. 집에서의 아빠는 거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건 단지 고단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잠시라도 외면하고 싶을 때 누구나 눈을 감고 잠을 택한다.
가정적인 남자란 집돌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 내 아빠는 나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한 발짝씩 뒤로 빠지셨다. 20살이 되자마자 하나씩 시작해서 점점 용돈을 완전히 끊는 식으로 말이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다. 혼자서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자녀가 아빠를 이해하길 원한다면 성장 과정에서 자녀를 서서히 자립시켜서 결국 지 한 몸 스스로 건사하게 해봐야 한다. 직접 집 밖으로 나가서 자기 의식주와 연관된 생계를 걱정해보고 해결해보는 경험은 여자의 경우 지금의 아빠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남편을 이해하는 일로 이어진다. 내 아빠는 상냥하고 자상한데 아빠랑은 적당히 친하다. 사실 난 엄마랑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 막말로 자립한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필요 없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두렵다. 그래서 자립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건 부모의 입장,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얼마나 마음 졸였을지 이해하고 헤아려 볼 수 있는 자녀는 자립한 자녀라는 사실이다. 엄마가 이렇게 했겠구나.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두 사람 다 사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걸 자녀가 알려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 봐야 한다는 거다. 만약 자기 한 몸 건사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결혼하는 사람이라면 애라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 부모님과 친하지 않은 나는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일도 없다. 그 대신 다달이 용돈 송금, 은행 알림 문자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린다. 돈으로 때우는 거냐고? 내가 보내는 건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라 당신들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거를 부모님께서 기분 나쁘지 않을 방식으로 알리는 거다. 전화도 안 하면서 문자로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내 인생 상관 마. 라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 분투하고 마음 졸이고 수고해보니 인간으로 태어나 수고한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게 됐을 뿐이다. 엄마랑 아빠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누가 더 나쁜가? 그게 뭐가 중요한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살아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자녀에게 그건 전혀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자녀가 어릴 땐 부모 마음을 알 길이 없다. 당장은 서운하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정도의 인내심을 가진 당신이 키우는 아이라면 영영 아빠 마음을 모르는 바보가 되지는 않을 거다.